안녕하세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입니다. 인공지능이란 말 정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 가장 큰 기억은 바로 알파고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둑 인공지능인 알파고 그리고 인간 바둑 최고수인 이세돌의 대결은요 정말 우리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것 같은데요. 2016년입니다 벌써.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났지만 알파고가 4승 1패로 인공지능으로 이김으로써 놀라운 것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인공지능의 성능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파고 그 뒷이야기 그리고 인공지능의 현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경희대학교 김재인 교수님 그리고 중앙대학교 김진영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인공지능 하면 이 알파고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알파고에게 이세돌 구단이 졌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 정말 공포 뭐 이런 것까지 느꼈었던 것 같은데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을 때 제가 듣기로는 구글의 관계자들도 상당히 놀랐다 뭐 이런 후문들도 들리더라고요. 그 학습을 해서 배워서 가서 게임을 해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지시를 한 건데 그놈이 얼마나 배웠는지는 그 지시한 사람도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알파고 이세돌하고 이제 게임을 한 걸 보고 구글 분 그 시스템을 개발한 분들도 깜짝 놀랐다 그래요. 아 이렇게 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김재인 교수님, 우리가 이 알파고만 봐도 이렇게 놀랐는데 뭐 지금 이 알파고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새로운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또 세상을 놀래켰다는데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알파고는 프로 기사들의 훌륭한 어떤 기복 요걸 참조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2017년 10월 19일 그러니까 알파고 사건이 있은 지 1년 반이죠. 그러네. 미국의 과학 잡지 네이처 유명한 데죠. 네. 거기다가 같은 팀이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가 논문을 발표합니다. 인간 지식 없이 바둑을 마스터하기. 인간의 아예 기보도 없고 지식도 그렇죠. 없이. 예. 대단하네요. 앞에 이제 대국했던 이세돌을 이기고 중국의 최고 고수 커제 뭐 이런 사람들을 이긴 알파고는 나중에 이제 알파고 마스터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근데 그거 역시 인간의 프로 기사 기보를 참조한 그래서 만든 알파고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버전 자체가 좀 달라요. 알파고 제로라고 부릅니다. 알파고 제로는 정말 인간의 기보를 전혀 참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로인가요? 네, 그겁니다. 데이터 제로.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알파고 제로가 그 직전 최강 버전인 알파고 마스터를 89대 11로 이겼어요. 그다음 은퇴했습니다. 압도를 하고 그냥 무림 고수처럼 떠나버렸네요. 산으로 갔어요. 재밌는 거는 이 경우에 2,900만 판을 자가 대국을 했어요. 즉 카피본이 네. 계속 대결을 했는데 그 2,900만 2,900만 판이요.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 능가할 어떤 프로그램이 없는 그 상태로 은퇴하게 된 거죠. 제가 좀 더한데는 사람한테 배우는 기보로부터 배우는 방법 그게 복잡하고 뭐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그 컴퓨터끼리 둔 거로부터 배우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뭐 알파고를 이기는 게 4일 만에 뭐 그걸 능가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엄청난 상황이 됐고 이것이 주는 철학적 의미가 굉장합니다. 사람한테 기대지 않아도 기계가 알아서 배운다, 지식을 모아간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한테 공포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말씀만 들어도 되게 저도 뭐 바둑을 잘 두는 편은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러면은 도대체 뭐 수천만 판을 어떻게 둔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마 그래서인지 이 다른 것보다 이 알파고 사건이 우리에게 줬었던 영향들이 좀 상당했었던 것 같아요. 김민규 교수님, 우리에게 참 어떤 영향들을 이 알파고 사건이 저는 사건이라고 거의 얘기하고 싶은데 알파고 사태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철학적으로 그래요. 이제 그 전에 인간의 데이터를 필요로 했던 알파고 마스터, 그다음에 인간의 데이터를 아예 필요로 하지 않는 알파고 제로. 이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바둑은 인간이 어쩜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인간이 워낙 하수라서. 그러니까 인간의 데이터가 노이즈인 거죠. 그랬을 때 바둑은 근데 원래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인간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바둑 바깥은 음. 이 세상에 규칙이 있을까? 우리가 규칙을 알고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우주의 규칙, 법칙을 알고 있다면 이 인공지능한테 학습시키면 우주의 비밀을 풀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주의 규칙을 인간이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이 규칙을 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따라서 우주를 탐구하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바둑과 이 세계 사이의 좀 차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파 제로의 또 큰 의미 하나는 이러한 방법론이 바둑에만 적용된다 그러면은 그냥 뭐 그래 바둑은 뭐 컴퓨터들이 니들이 잘 둬 이러면 되는 건데 이 방법론이 어려운 문제에 다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뭐 그 단백질의 3차원 형상을 분석하는 거라든가 무슨 뭐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뭐 배치를 하는 방법론이나 이런 식의 문제에 그 알파고 같은 방법으로 기계가 스스로 해보고 그 중에서 이제 좋은 걸 찾아내는 뭐 이런 식의 방법이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 인간이 하수다라는 말에 정말 와 엄청난 충격을 좀 받기도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도대체 그러면 알파고 이후에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어떤 시각을 갖는 게 좋을까요? 사실 알파고 덕분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애들도 입에 올리게 됐죠. 인공지능이 쓸데없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탁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유능한 도구다. 이걸 통해서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할까? 여기에 좀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풀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을 인간이 시간과 어떤 에너지 때문에 못 푸는 걸 인공지능한테 맡기고 인간은 뭔가 더 창의적인 인간다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고 그리고 그 뒷이야기 그리고 인공지능의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